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홍콩 보안법 뉴스가 요즘 뜨겁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홍콩 보안법이 대체 뭐야? 2. 주식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그때 영국이 중국에게 요구한 조건이 50년간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 양제 원칙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에겐 눈에 가시거리였나 봅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홍콩 입법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50만 시민들의 반발 시위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가 일어나면서 중국은 홍콩을 확실히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의 시위로 보안법 제정이 무산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였는데요. 기존에 홍콩법 23조에 국가에 도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반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부칙을 추가함으로써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등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이 안을 가결시켰고 다음날 중국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국 공안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6월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9월부터 실제 효력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국 양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한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이 없고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도 적어 금융업을 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외부 국가들과 단절되어 있던 중국의 상하이 거래소나 선정거래소의 주식을 홍콩 거래소를 통해 살 수 있게 만들면서 중국 자본시장과 외부 국가들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채권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본토 기업들은 아예 홍콩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반 절차나 소요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큰 IPO 시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정밀 조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상장하려던 기업들이 홍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미국이 1992년에 홍콩 특별지휘법을 만들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본토인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특별 대우를 해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일국 일제 체제가 되어버린 홍콩에 더 이상 특별 지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미중 무역 분쟁 및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중국 기업들은 특별 지위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 미국 및 유럽으로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던 기간에도 홍콩에 사무실을 마련해둔 중국 기업들은 징벌적 과세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콩이 특별 지위를 상실한다면 이러한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중국의 제조업 역시 타격을 입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0%는 중국 남부에서 생산됩니다. 이에 대한 관세는 기존 1.6%, 최대 25%까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구매가 허용되었던 것도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불화됩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 역시 위태로워집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인력 및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는 금융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 미국 등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의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무역위원회 회장은 사실상 홍콩의 기업, 홍콩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콩에 사무실을 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수는 1350여 개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 또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이탈하고 홍콩 현지 인력이 이탈하면 당장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홍콩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홍콩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 또한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작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당장 특별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홍콩과 미국 증시 및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선 전에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정리하면 홍콩 보안법 사태 후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현실화되면 거시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미국, 중국, 홍콩 및 타 국가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겐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체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이 대만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면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일부를 삼성전자 등이 대체하며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미중 패권 경쟁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비롯해 국내외 주식들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